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 항공의 질서와 국제 협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지만 그만큼 각 나라가 지켜야 할 항공의 질서와 규범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 국제항공 질서의 형성, 국제운송협약, 그리고 항공운송 산업의 이해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의 역사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국경을 넘기 시작하자 하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파리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은 제한적이었고 전 세계적인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44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민간 항공회의, 즉 시카고 회의였습니다. 당시 52개국이 모여 항공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새로 정립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시카고 협약 컨벤션 안 인터내셔널 시벌 에이비에이션입니다. 이 협약은 오늘날에도 항공운송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문서로 국제민간 항공기구인 ICAO-INTERNATIONAL 시벌 에이비에이션 오거너제이션의 설립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영공주권 사브런티 어브 에스페이스입니다. 즉, 한 나라의 하늘은 그 나라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자국 영공의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국제항공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제항공이 활성화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항공사와 승객, 그리고 화물 운송 중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체결된 것이 바르샤바 협약어소 컨벤션입니다. 이 협약은 항공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기술이 발전하고 여객수가 급증하자 배상 한도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컨벤션이 새롭게 체결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전자항공권, 화물의 전자문서, 항공사 책임 범위 확대 등 현대 항공 환경에 맞게 조정된 최신 협약입니다. 또한 배상 한도를 크게 높여 승객 보호를 강화했고 국가 간의 항공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운송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운송 산업의 이해입니다. 항공운송 산업은 단순히 비행기를 운항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간 인정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항공산업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이동과 국가 간 연결을 돕는 공공서비스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 산업이기도 합니다. 항공사는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는 조직이 아니라 운항, 정비, 예약, 마케팅, 노선 개발 등 복잡한 시스템을 갖춘 종합 서비스 기업입니다. 또한 항공운송은 관광, 무역, 물류, 외교 등 다양한 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국가 경제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항공운송 산업을 이해하려면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국제법,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제항공질서는 시카고 협약을 통해 확립되었고 국제운송협약은 승객과 항공사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으며 항공운송 산업은 현대 사회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길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제협력과 기술 발전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민간 항공의 질서는 세계 각국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